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또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 추이에서 보게 되면 이제 08년도, 09년도 때 이렇게 좀 침체기가 많이 있었죠. 이 침체기 이후에 곧바로 돈이 풀리면서 통상 6개월 이후부터는 매우 좋아진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2년도 때 역대급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뒤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1% 정도 낮추고 난 뒤부터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금리 인하가 되어야 좀 그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전망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CME 패드워치 12일 기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3월 달에는 거의 뭐 변동사항 없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열려져 있다라는 포지션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CPI 발표도 같이 나와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CPI 부분에 따른 측면도 예측치보다는 실제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은 미래치 부분을 좀 땡겨오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세가 적용되는 그 2분기 이후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이 상당히 중요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혼란적인 추이에서도 여전히 이제 ETF에 따른 효과는 오히려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멈춘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약간씩은 나오고 있는 물량들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에 따른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코인에 따른 통화정책 기반에서 코인이 움직였던 때는 좀 그때마다 성적표가 좀 달랐던 추이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대부분 통화정책 추이에 따라서 상승했던 비중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좀 폼이 올라올 거라고 하면 최소 못해도 올해 안에 2번 정도는 해야 전체적인 자산군 쪽에 좀 퍼포먼스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과연 2번 정도를 해줄 것이냐에 따른 여전히 물음표는 남아져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연준이라고 하면 당장은 좀 데이터가 딱 찍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가 좀 돼야 본격적으로 좀 내릴 동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트럼프에 따른 강력한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이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추후에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준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갑을 관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그리고 많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나올 것인지는 그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모던하게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을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모든 게 다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3, 4월 달까지는 상당히 관세 때문에 시끄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끄러웠던 구간을 어떻게 잘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S&P 500에 따른 대부분 이제 월가의 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존 6,500에서 6,200대로 좀 낮췄고요. CT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제 매수 부분은 좀 철회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가 4월 달도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크립토의 자체적인 힘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주요 거래소 거래량의 종합 지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바이낸스는 좀 박스권 정도를 볼 수 있고, 대부분 뭐 바이비시나 뭐 기타 등등에 있는 쪽도 거의 한 중간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분기 정도 때까지도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를 좀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관련되어져 있어서 추가적인 소식들이 특히나 뭐 매수나 매입이나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나마 짜내서 좀 찾아봤던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피델리티 이더의 스테이킹 허용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더가 디파이 부분으로 많이 쓰이고, 그걸로 인해서 스테이킹 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마도 요게 좀 그래도 가격 방어선 라인에 어느 정도는 역할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타는 오히려 이제 추매 정도를 계속 이행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트래티지는 생각보다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는 형태고, 메타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탄력성은 메타가 좀 더, 메타 플래닛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플레 하향 안건 찬성률을 좀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35.7%가 나와서 장점과 단점을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밸리데이터의 참여율이 일시적으로 좀 저하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보유자가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상 범주가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매도 압력이 이제 연간 최소 6억에서 11억 달러 상당의 매도 압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포지션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요, 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지금에 있는 동향과 솔라나에 있는 동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큼지막한 내용만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 나의 그냥 희망적인 회로를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디파이 활동이 아직도 개선이 좀 안 되었던 점은 전 좀 아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21년도 때 NFT 게임파이 돌리면서 디파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주춤하고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더 가서 더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알트코인이 더 힘내서 더 올라갈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좀 거쳤다가 TVL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의 솔라나에 있는 저런 동향과 지금의 이더리움의 동향 파악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이더는 아무래도 저는 스테이킹 ETF가 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좀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가격 방어를 좀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후부터는 좀 많이 내놓을 건데, 그게 좀 더 가격 방어에 유리한 면이 더 많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법안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 비충안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게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장난이 좀 있어서 이 내용만 보면 되게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말장난을 좀 없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발 좀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을 진짜로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와 삥을 뜯어가지고 사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 채워서 100만을 만들 거냐, 요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매입을 하면 매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주식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반인이 보기는 어렵지만 회계사 기준점으로 회계사가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게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입맛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매입 방안이라고 하면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서는 나오겠지만 올해 안에 좀 될 거냐, 그건 하반기 정도에 대부분 몰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가장 큰 건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의 핵심은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메인에 너무 현혹되는 것보다 알맹이를 봐야 된다. 속 알맹이를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종합적으로는 3월달은 이제 벌써 이제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형태로 좀 지지부진한 형태를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 수급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이다 보니까 더 이상 수급은 좀 붙기는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펀딩 추이 비율도 정상화 단계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밈으로 무언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요즘에 밈을 밀어주는 쪽이 어디입니까? 테슬라 쪽입니다. 네. 테슬라 종목을 밀고 있다는 건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테슬라 쪽을 커버를 치지만 코인도 많이 빠졌을 때 또 커버를 쳤죠. 근데 지금에서 앞으로 더 많이 커버를 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어디 먼저 챙길까요? 우선순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아픈 손가락이 다 뭐 깨물어 보면 다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다 챙겨주고 싶긴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코인을 아마 챙기지 않을까 해서 당장 상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 부분을 좀 잘 챙겨를 보면서 우리가 좀 보자. 그리고 2분기 부분에 관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기가 3, 4월 달에 가장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5월 달부터에 있는 동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국민청원에서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뭐 정치적 색깔은 없고 여러분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제가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내 개인 지갑을 의무화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법안에서 이제 발의한 내용이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를 포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뭐 탈세나 뭐 감추거나 하니까 웬만하면은 이거를 좀 더 투명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의 침해권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을 해서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그 다음에 자산적인 규제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명성만 요구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식시장도 3법 개정도 개판인데, 안 봐도 개판인데 코인에 이제 막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막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기대가 1도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시장 부분에 따른 기대의 돈은 무언가에 있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은 진짜 주구장창 많이 보이는데, 투자자 보호나 투자자를 위한 그런 법령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주는 척 해놓고 항상 내용 뜯어보면 별거 없고 오히려 그냥 세금만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만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쓰고 뭐 되게 좋은 데 쓰면 저도 뭐 이렇게까지 불만하고 거부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국민청원도 좀 많이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갑 부분 신고 의무화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의무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엔 거래소에 거래를 하든 개인 지갑에서 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지갑에 따른 매력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